최근에 이제 언론에 막 여러 가지 검증 보도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발언이라는 척했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삼겹살 인증샷. 이거는 뭐 소고기 전문집에서 삼겹살 먹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 검증하러 또 한동훈 위원장이랑 그 원희룡 후보가 직접 또 갔더라고요. 인천 계양에. 이게 어떻게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야당의 전략본부장이지만 네. 아마 이제 그걸 그 당 차원에서 누가 제안을 했겠죠. 하니까 그 야당의 그 비대위원장께서 네. 그걸 또 현장을 방문을 하고 최근에 이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발언이 이 대단히 이 감정을 표현하는 발언들이 유세 현장에서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 꼬투리 잡는 식의 발언.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발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나온 어떤 발언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다 반박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네. 최근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당에서 어떤 민생 경제나 어떤 그 물가 상승에 대한 네. 대안 대책을 유세 과정에서 녹여내고 네.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제 기억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매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아니 좀 그 아주 가까운 분들하고 유튜브 하면서 네.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고 뭐 네. 양말도 긁을 수 있고 그곳에서는 뭐 네. 좀 뭐 아주 이티 있는 이야기를 하고 농담도 할 수 있고 네. 뭐 재미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것이 가지고 이걸 트집 잡아서 네. 또 반박하고 뭐 삼겹살 먹었네 소고기를 먹었네를 가지고 네. 여당 비대위원장의 일정을 또 그쪽까지 가려면 아마 일정이 쭉 나왔을 때 네. 일정을 다 바꿔서 예. 또 가지 예.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참 선거운동 하는데 이거 한가한 건지. 근데 요새는 뭐 소고기 파는 집에서 돼지고기도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검증을 많이 하려는 이게 이런 거를 검증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저는 그게 진짜 수준이 너무 참. 아니 저희들 입장에서요. 네. 이런 행보와 행위들 자체는 네. 결코 나쁘지 않다고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네. 그렇게 해라. 계속 하는 말 계속 트집 잡고 예. 계속 발목 잡고 예. 이런 식이 그 여당 집권 여당의 예. 그 대표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의 예. 이 행위로 예. 과연 정권 심판론을 예. 잠재울 수 있을지 이렇게 하면 정권 심판론 잠재워집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시원해 하십니까? 전혀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예, 못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민들은 등이 가려워 죽겠어요. 예. 윤석열 정부 2년을 보면서 예. 등이 가려워서 긋고 싶은데 예. 자꾸 발가락 긋고 있는 거예요. 등을 긁어줘야 되는데 그럼요. 발바닥만. 선거 전략과 대표의 행위도 예. 국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발가락 엉뚱한데. 긋고 있는 거예요. 예. 엉뚱한 그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제 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당은 남은 시간에라도요. 네. 좀 꼭 물가 폭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뭔지 요즘 저도 지역구에 가보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든다는 네. 이 상가를 방문하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예.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부터 꼭 선거 전에 네.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가 대책에 예. 대해서 꼭 한마디 예. 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나도 예. 궁금한데 김건희 여사는 어디 가서 투표하실지 정말 궁금. 이거는 제가 취재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다들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정말 진짜 궁금해요.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열사흘 오늘까지 하고 열사흘 내내 이제 현장 취재 쭉 하고 있는데. 저도 봤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일정 정도의 보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정의당의 김종대 선대위원장 어제 저희 방송 출연하셨는데 조국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장외 선거대책위원장이다. 이제 이런 평가까지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우연인데 민주당 지역 후보하고 참 자주 만나세요. 우연인데
참 우연히 자주 나온다. 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뭐 그 조국 혁신당은 그 선명성을 가지고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검찰 독재에 대한 심판, 네. 이걸 가지고 좀 확실한 네. 타이틀을 걸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조국 혁신당하고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하향 국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지율에서 예. 전으로 다가오면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게 여러 차원에서 확인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도 마지막 좀 결집이 네. 일어나면서 예.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비례연합과 조국 혁신당이 현재 비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멋진 경쟁, 선의의 경쟁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 비례의석은 46석이 그렇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지율로 보면 최근 조사에서는 조국혁신당이 1등, 물론 이제 오차 그 범위 굉장히 작습니다. 1등을 조국혁신당이 하고 2등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하고 3등이 더불어민주연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이게 3분의 1씩 할까, 뭐 소수정당 몇 개 한다 하더라도 이런 구조가 될까요? 아니면 국민의 미래가 반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나누는 반분해서 뭐 예컨대 23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나머지 23석을 조국혁신당과 민주연합이 나누는 이런 방식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의석수 이야기를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제가 답답하기도 한데 네. 아마 흐름은 이럴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약간 네. 거의 비슷한 정도이지만 약간 앞서는 거지 예. 압도적인 흐름을 결코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예, 일반 여론조사 수치에서도 저는 이제 그 관전 포인트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국민의힘이 압도하고 국민의 미래가 압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과 네. 더민주민주연합이 네. 상당한 예.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예. 최근 들어서는 예. 더민주연합이 예. 반등하는 반등하는. 이런 예. 국면이고요. 예. 요 구도가 돼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전체 일반적인 여론 예. 조사와 예. 좀 더 아주 구체적인 예. 이런 분석들을 해보면 예.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연합도 네. 조금 더 좀 나은 흐름을 만들 예. 수도 예. 있는 여지도 예. 있어서요. 예. 그 국민의 미래 네. 원 예. 그다음에 둘이 합쳐서 이거 비슷한 결론은 나지 않을 거로 저희들은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천하 3분지계가 될까요? 뭐 네. 그거와 비슷한 비슷한 흐름? 흐름으로 그거 예.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 예. 그거와 약간 비슷한 흐름을 형성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가 한 덩어리다. 우리는 뭐 하나고 나머지는 분열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의석을 많이 가져갈 거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다. 셋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예. 셋으로 나눠지는데 뭐 조국혁신당이나 더민주연합이 네.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네. 1위로 가기는 예. 현재 여러 지표 사항을 보더라도 뭐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예. 그 일을 놓고 볼 때도 나머지 개별 예. 조국혁신당과 더민주연합이 예. 상당한 예. 의석수를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어떤 파이가 굉장히 커졌다. 이 안에는 소위 이제 중도층까지 포함되는 방식으로 상당히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 점에서 보자면 이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그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걸 뭐 일단 조국 혁신당이 적어도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여론을 네. 어떤 뭐 촉진시킨. 저희와 같이 예. 어떤 촉진시키는 역할은 분명히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총선 이후에는 네. 좀 국정을 정상화하고 예.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소통하고 예.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뭐 예컨대 여기는 이제 비례정당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지역은 하나도 없어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뭐 당을 합치지는 않겠지만 예, 일종의 뭐 연합 이제 정치 조국- 모델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예, 조국 대표께서는 공동교섭단체. 이 뭐 합당 이건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 이미 예, 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하지만 주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은 네. 제 야당과 네. 윤석열 정부의 심판, 견제 네.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은 예. 연대하고 네. 함께 예. 당연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공동교섭단체 얘기도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뭐 얘기할 그런 테제는. 논의를 양당이 한다거나 네. 하는 이야기는 현재는 진행되고 전혀 없습니다. 내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역사의 퇴행, 경제 퇴행, 외교 퇴행, 도저히 국민들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이 뭐 이천공씨를 비롯해서 말이죠.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22대 국회가 담아야 되는 국민적 열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로 한동훈 특검법 이거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김건희 뭐 부부 종합 특검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지만 결국 거부권이 행사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 이후에 이 문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이제 뭐 두 바퀴론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이거를 연대해서 같이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네. 그리고 제가 두 바퀴를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한 축이 이 축인데 이것과 함께하는 어떤 세력과 대해서는 당연히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뭐 저희들 제 정당도 정당이지만 네. 실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만드신 겁니다. 맞습니다. 민심의 파도가 네. 정말 안 되겠다. 네. 이제는 견제하지 않으면 그냥 어떤 분들은 창피하다. 최소한의 정상화라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 네. 그래서 민심의 바다가 심판해야 되다는 거대한 네. 그 물결이 총선 결과로 반드시 투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투영이 되면 정상화를 저희들이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두 바퀴론을 이야기했는데 한 축에서의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도 했지만 네. 바로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행사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 정당의 연합뿐만이 아니고 국민들과 함께 네. 이것을 정상화해야죠. 네. 디올백 수사해야죠. 디올백 수사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관심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 특검 문제에 다시 발의를 해야죠. 예. 그게 나라를 정상화 예. 시키고 공정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또 한 축은 정말 어려운 민생 예, 경제에 대한 예. 대안을 제시를 하고 국회에서 예산이면 예산, 네. 입법이면 입법 네.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현재 정책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고 네. 해서 정상화시키는데 네. 제 세력과 연대를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파트를 따로 떼서 국회에 두는 법안을 좀 만들어야겠다. 안 그러고는 예산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당장 민주당에서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조국혁신당은 제가 물었더니 이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조국 네. 대표가.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거 플러스 예산처 독립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저희들이 기재위 오래 하셨잖아요. 국회에서 이걸 하다 보면 네. 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보니까 네. 거의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의원들에게도 뭐 그렇죠. 자료 요청해도 부실하고 뭐 이런 경우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하고 비슷한 행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이 예산처를 좀 국회로 독립을 해서 편성권까지 네. 국회가 가져와야 네. 이 예산도
결국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맞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예. 이건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네.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 그렇죠. 아닙니다.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예. 제기됐고 국회의장께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국회 내부에서 이건 상당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말 총선에 승리한다면 공정의 문제도 다루겠지만 이 국가 예산 문제, 네. 그 계획 예산 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참여, 예.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네.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이제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대선 말미에 그 재난지원금 성격의 그걸 네. 풀었어야 됐는데 그때도 기재부 경제부총리가 반대해서 끝까지 갖고 있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정권 교체된 다음에 그걸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예산을 이런 걸 통제하지 않으면 네. 국가가 뭐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예. 국가가 위기에 예. 뭐 처하고 어려움이 예. 있을 예. 거라고 기재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국회에서 그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만하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국가 재정을 더 탄탄히 하고 국민 우려가 없도록 더 국민의 입장에 있어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오히려 더 저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출연을 했는데요. 범야권이 200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180석 정도 했는데 그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국무위원 탄핵 남발한 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장관 탄핵하고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런 국무위원들을 탄핵하는 안 건 하면- 이게 직무유기죠. 그리고 네. 자꾸 아니 왜 우리는 아무 이야기 안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뭐 원내 대표 권성동 위원님까지 네. 그냥 지역에 계시지 여기까지 오셔서 왜 200석 이야기를 하는지 네.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두려운가 봐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님이랑 우리는 탄핵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네. 왜 자기들이 합니까? 이게 이걸 진짜 하라는 건지. 아, 하라고 요구하는 거다.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 선거가 이렇게- 급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던데 실제 그런 면이 있습니까? 뭐 거기도 많이 좁혀졌습니까? 권성동 지역은 아직은 저희들이 예. 좀 유의미한 수치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좀 그 200석 발언들은 이제 네.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공식적으로 뭐 탄핵과 관련된 네. 어느 단위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네. 저희들의 1차 목표는 쌍발통을 함께 힘차게 굴려서 국정을 정상화하고 네. 뭐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큰 관심은요. 이 지금 특히 물가 폭등을 낸 네. 서민 경제에 위한 네. 재정 활용 방안에 대해서 빨리 국가에서 해서 그 국민 고통을 최소화하는 게 더 네.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고 가장 급선무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원에 그 염태영 후보 지역구 취재를 갔었는데 수원 시장에 사람이 없어요. 예. 재래시장에.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이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마트는 875원에 팔 수 있는 게 뭐 정부 지원도 있고 또 무슨 카드 할인도 있고 뭐 자체 무슨 할인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데 재래시장은 지역 화폐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오고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보고 가격이 비싸니까 물어만 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래시장 아니 그 전통시장 자체가 아예 사람의 발길이 끊겼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상가에 공가가 너무 많아요. 예. 예, 임대가 안 나가고 그 건설 그 PF 대출 문제 때문인지 짓담한 건물도 많고 예. 그러니까 보통 경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뭐 계속 삼겹살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가 이번 총선에서 심판과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네. 방금 말씀하신 일련의 네. 이런 현장의 고통 예. 이것 때문에 예. 예, 지금 그 어떤 심판의 분위기가 더 커지고 있고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조국 대표가 방금 전에 부산 발언이 나왔는데요. 국회 입성 이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야권이 또 200석이 나왔습니다. 범야권 200석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예. 민주당은 안 하고 있습니다. 200석 얘기를. 예. 조국혁신당은 하고 있네요. 네. 그 이제 200석이 되면 실제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네. 의석수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은 민주당 입장은 정말 다수 의석을 확보를 하는 건 열망이고 꿈 같은 얘기고요. 네. 하지만 끝까지 151석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확실히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200석 이야기를 하는 건 뭐 특히 여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지금 방금 말씀도 조국 대표께서는 200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200석을 얻으면 대통령의 네.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을 예, 예. 하신 것 같고요. 예. 실제 200석 이야기는 지금 여당의 전략입니다. 200석 하면 너무 야당으로 쏠리니까 네. 그 막아달라. 적극 지지층이 투표로 나와서 그걸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200석 넘으면 이제 이거 큰일 난다. 예. 저렇게까지 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당에서 계속 200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전략인데 저희들은 뭐 선거 이제 하루 남았지만 네. 저희들도 오늘 밤 12시까지 네. 끝까지 투표 독려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태도와 자세도 바르게 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네. 국민들 판단을 기다릴 거고요. 더 큰 바람이 있다면 151석을 넘어서 이 심판에 대한 열기를 조금만 더 네. 모아주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용산에서 오늘 피날레 유세를 하십니까? 해야죠. 용산에서 해야죠. 네. 용산에서 해야 된다. 네. 네. 그 이유는 간명합니다. 그동안엔 광화문에서.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용산이 대통령실이 있으니까요. 용산에. 특히 이번 선거는 네. 제가 국민의 이 어떤 그 여론의 파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수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 선거가 네. 이번 선거를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마지막 유세는 용산에서. 그 용산에서 하면서 네. 그 2년 동안의 실정을 규탄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3년 다시 볼 수 없다는 결의를 네. 다지기 위해서 용산으로 예. 저희들이 마지막 유세를 결정을 하고 네.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오늘 민주당 마지막 피날레 용산 감사합니다. 현장 보도를 하겠습니다. 저 일찍 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찍 네. 갈 거니까 나오실 분들 네. 일찍 나오시면 네. 네, 모셔서 시민 인터뷰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4분이나 지났네요. 네. 지금 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 한 표가 소중합니다. 저희들은 절박하고 간절하거든요. 오늘 그 대표께서 또 법정에 출두를 하면서 이야기를 제가 네. 현장 뉴스로 좀 들었는데 참 가슴이 정말 애립니다. 이런 선거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너무 일방적이고 힘 있다고 막 쓰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다는 걸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국민들께 꼭 투표로 심판해 주시자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용산에서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구 가야 돼요. 용산 안 계시고요. 네, 기차 타고 가시는구나. 예, 그래도 이거 TV로 보겠습니다.